노을이 유리창에 비칠 때면 내 젊을 날이 따라온다. 내 이름은 최말레, 73. 장흥 장날마다 생선 손질하던 손은 주름이 깊어졌고 집안의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남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부엌 창가에 기대 서 있자니 문자가 울린다. 엄마, 저녁에 갈게요. 얘기 좀 해요. 지선. 딸의 말투가 조심스러워서 나는 미리 숨을 고른다. 저녁이 오고 초인종이 울린다. 지선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 촛불을 꽂는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촛불을 후 불며 웃어 보이고는 나는 묻는다. 얘기라는 게 뭐냐? 지선은 잠시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말한다. 회사 근처에 노을정원 시니어 레지던스가 생겼대요. 프로그램도 많고 의료도 24시간이라던데 한 달만 체험해 보면 어때요? 그 말에 내 마음은 갈라진다. 나를 떠밀려는 건가 싶은 서운함과 누군가 내 노후를 생각해주는 고마움이 동시에 올라온다. 나는 말한다. 구경은 가보자. 구경은 죄가 아니지. 다음 날 로비의 바닥은 물처럼 반짝였고 커피 향이 은은했다. 큰 창 밖으로 대숲이 흔들리고 정원에 낮은 의자들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안내 팸플릿을 건넨다. 개인 정원, 서예실 요가 스튜디오, 텃밭 동호회, 섬진강 산책 셔틀이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24시간 상주합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불안과 설렘이 함께 커졌다. 그때 나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여인이 내게 웃으며 다가왔다. 새로 오셨어요. 저는 곽춘이에요. 여기 오면 아침 공기 맛이 달라져요. 그 말이 이유 없이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지선이 말한다. 엄마, 한 달만 지내보고 결정해요. 나는 펜을 들어 신청서에 사인한다. 나를 위한 시간이 정말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입주 첫날, 직원이 놓고 간 이름표에 내 이름이 선명했다. 최말레. 내 이름이 이렇게 또렷한 글씨로 적힌 것은 오랜만이었다. 아침엔 대나무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엔 민화 수업을 들었다. 오후엔 합창 연습실에 가서 산 너머 남촌의 눈을 따라 불렀다. 합창단의 박명호 어르신이 내게 말한다. 말레 씨, 저음이 참 따뜻하네요. 그 칭찬에 남편 장복만이 떠올랐다. 남편은 늘 낮은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켰다. 저녁이면 로비 피아노에서 나오는 곡을 들으며 의자에 앉아 노을을 보고 복만아, 나 잘 지내고 있어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3주쯤 지나자 작은 변화를 느꼈다. 국의 간이 엷어지고 반찬이 한 가지 줄었다. 공지판에는 강사 개인 사정으로 민화 수업 휴강이라는 종이가 일주일에 2번 붙었다. 야간 간호실 호출벨은 2번 눌러야 불이 들어왔다. 곽춘이가 내게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언니, 요즘 밥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프로그램도 자꾸 빠지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처음이라 그럴 수 있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도 넘겼다. 하지만 세 번째를 지나자 그럴 수 있음이 당연함이 되는 걸 알아버렸다. 어느 새벽 3시 반, 복도에서 급하게 벨 누르는 소리가 났다. 박명호 어르신 방이었다. 흉통을 호소했고, 야간 간호사는 다른 층에 가 있어 무전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몇 명이 휴대폰으로 119를 불렀다. 나는 박명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선생님, 숨 고르게요. 조금만 버텨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로비벽에 걸린 24시간 의료라는 문구가 스티커처럼 들떠 보였다.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 문장이었다. 며칠 뒤 관리팀 사무실에서 야간 외출 규정 안내를 들었다. 야간 외출은 월 1회 사유서 제출입니다. 가족 행사 참석은 주간을 권장합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녀가 국악 경연에 나가요. 저녁 7시 시작인데 그 시간엔 셔틀도 끊긴다면서요. 관리팀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규정이라 다음 달로 신청하세요. 규정이라는 말은 단단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의 체온이 없었다. 공영 헬스실에서는 자전거를 오래 탄다는 이유로 말이 오갔다.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표시된 30분 채웠어요. 서로의 말이 날카로워지고 눈빛이 좁아졌다. 같은 나이, 다른 마음. 공용 공간은 공동체의 거울이면서 불편의 확성기임을 그날 배웠다.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원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들어왔다. 프로모션 끝났잖아. 식재료 단가 조정 들어가야지. 민화 강사도 월 2회만. 어르신들 금방 잊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노을정원은 우리를 고객이라 불렀다. 하지만 장부엔 비용으로 적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알았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내 이름은 최말레. 내가 원하는 건 호사도 명품도 아니다. 안심이다. 존중이다. 그리고 표를 만들었다. 식단 축소 일지, 프로그램 취소 횟수, 야간 의료 공백 기록, 외출 제한으로 놓친 가족 행사 목록. 곽춘희가 내 옆에 와 앉으며 말했다. 언니 나도 쓸게. 우리 연명으로 올리자. 나는 끄덕였다. 목소리는 모일수록 덜 떨린다. 공동 라운지에 접이 의자를 꺼내 모두가 모였다. 나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집에 살러 왔지 복종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녁에 손주 발표회 한번 가는 게 왜 사유서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명호 어르신이 이어 말했다. 야간 간호 공백 2번은 우연일지 몰라도 3번이면 구조입니다. 관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높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곽춘희가 잘났다. 그 전반에 나는 없네요. 회의는 길었고 결론은 짧았다. 개선하겠다는 말과 함께 야간 외출 제한 준수 동의라는 새 서약서가 배포됐다. 우리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서명은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딸 지선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수아 중창단 공연이에요. 혹시 올 수 있어요?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말했다. 아가야, 할머니가 지금은 못 나가. 규정이 그래. 통화가 끊기고 방 안은 금방 어두워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박수를 쳤다. 그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의 규정보다 내 노년의 규칙을 먼저 쓰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류를 한데 모았다. 약관 홍보 책자, 약속했던 서비스 목록, 실제 운영 기록, 변호사 상담 기록도 폴더에 넣었다. 위약금 감면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위한 논리를 단단하게 엮었다. 곽춘희가 새 인쇄물을 들고 왔다. 언니 코하우징 알아봤어. 광주 동명동 느티마루. 공용 주방, 공방, 야간 자유 출입. 살림은 각자, 축제는 함께. 나는 웃었다. 이사 날엔 김치전 굽자. 집은 냄새로 기억되는 법이야. 관리사무소에서 협상이 시작됐다. 나는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했다. 홍보 내용과 실제 운영의 불일치, 야간 의료 공백, 과도한 외출 제한으로 인한 정서적 손해. 자료를 갖췄습니다. 위약금은 면제하시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세요. 관리팀장은 한동안 서류를 넘기며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하겠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위약금 면제, 퇴소일은 7일 뒤. 곽춘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끝났다. 나는 작게 대답했다. 아니, 시작이다. 이사날, 복도 끝에서 몇몇 어르신이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남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각자의 이유가 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선택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남은 분들의 바람이 덜 차길 바란다고. 느티마루 현관을 열자 볕이 바닥에 길게 누워 있었다. 공용 라운지 벽에는 손글씨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토요일 막걸리 픽기, 일요일 한지 공예, 평일 밤 영화 보기. 매니저가 말했다. 밤 9시 이후도 자유 출입입니다. 다만 옆집 잠을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에 이 집의 질서가 모두 담겨 있었다. 지키면 된다. 해도 된다. 사람을 먼저 믿는다. 첫날 밤 나는 부추전을 부쳤고 곽춘희는 동동주를 사왔다. 이웃 문선옥 아주머니가 갓김치를 내밀었다.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 장국영 노래가 흘렀다. 우리는 웃었다. 우리에겐 잔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내일이 있어. 나는 덧붙였다. 그리고 초대할 가족도. 초인종이 눌리고 수아가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중창단 노래 보여줄까? 나는 웃었다. 아니, 오늘은 실황으로 들려줘. 할머니 앞에서. 수아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지선은 눈가가 젖어 있었다. 엄마, 미안했어요. 이제 엄마 시간표에 우리가 맞출게요. 나는 말했다. 그래. 내 시간표를 먼저 쓰고 빈칸에 너희를 초대할게. 느티마루에서 우리는 작은 방송을 시작했다. 노을의 편지. 나는 사연을 읽었다. 밤 외출 제안으로 손주 졸업식에 못 갔어요. 나는 조용히 답했다.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다음 주에는 약사를 모셔 야간 약 복용 팁을 들었다. 라디오 문자에 누군가 적었다. 말레 진행자님 목소리 들으면 노을이 덜 슬퍼요. 나는 대답했다. 노을은 내일의 해가 있다는 약속이에요. 덜 슬픈 게 아니라 조금 더 용감한 거죠. 봄에는 메주를 띄웠고 여름엔 부채를 만들었다. 겨울에는 손난로를 나눔 상자에 넣어 재래시장에 기부했다. 우리는 우리 나이에도 처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어느 날 문선옥 아주머니가 저혈당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동네 약사에게 연락했고 공용 비상키트에서 포도당 젤을 꺼내 입에 발라 주었다. 응급 매뉴얼은 한글 큰 글씨로 문 옆에 붙어 있었다. 누구나 할 수 있게 준비된 시스템은 사람을 침착하게 만들었다. 문선옥이 회복하고 나서 내 손을 잡았다. 겁났는데 덜 무섭네요. 나는 말했다. 무서움은 나눌수록 가벼워져요. 민간 요양협회에서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찾아와 회의를 요청했다. 코하우징은 안전에 취약합니다. 인증받은 시설로 돌아오시는 게 나는 차분하지만 단단히 말했다. 인증의 장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필요한 건 돌아오라는 권유가 아니라 나가도 된다는 제도입니다. 곽준이가 덧붙였다. 감시가 아니라 연결망이요. 야간 의사 상담 한라인, 공공, 셔틀 연장 같은 것들. 그들은 우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들의 두려움의 언어를 이해했다. 어느 날 우체통에 편지가 들어 있었다. 노을 정원에서 온 것이었다. 서비스 개선 계획 및 야간 의료 인력 확충 보고. 늦었지만 늦어도 오는 편지가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남아있는 분들의 밤바람이 조금 덜 차길 바랐다.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제목은 노년의 시간표 쓰기. 첫째, 나의 오전을 남에게 주지 말 것. 둘째, 규정은 이유여야지 목적이 되어선 안 됨. 셋째, 함께의 의미는 서로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 강의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계약 해지를 고민 중인데
무섭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무서움은 혼자 들고 있으면 벽, 함께 나누면 문입니다. 문은 열 수 있어요. 집들이 날, 나는 종이에 크게 썼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택배 기사님의 이름을 외웠다. 박대성 기사님, 수고 많으세요. 이름을 부르면 세계가 조금 가까워진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할머니 장단 배웠어. 할머니도 해볼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장단은 내가 평생 쳤지. 아침, 점심, 저녁. 너희 키우느라. 밤이면 창밖 노을이 다시 온다. 나는 내 시간표에 새로 적는다. 수화 합창 공연, 직접 가서 박수. 동명동 장날, 시장 김신의 메밀전. 느티마루 라디오, 사연 읽기. 춘희와의 저녁 산책, 이유 없이. 나는 고급을 선택하진 않았다. 대신 나의 것을 선택했다. 나를 부르는 집, 나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걸어 들어가도 눈치 보지 않는 밤길. 그리고 내 이름을 또렷이 불러주는 목소리들. 노을은 매일 진다. 그래서 매일 예쁘다. 나는 나에게 말한다. 말레야, 이제 네가 고른 내 나이를 살아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아니, 아름답다.